정부가 의대 휴학생의 3월 안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보신 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혼란을 초래한 정책이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셈인데 그 사이 부산시가 구멍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해 쏟아부은 재난관리기금은 무려 114억여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기간 투입된 금액의 3배가 넘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니까 저희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재난기금을 사용하라 하는 상황입니다. 산불이나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쓰여야 하는 혈세가 의료 인력 인건비와 수당 등에 투입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밑반진독에 물 부은 거예요. 다 이렇게 엄청난 그 피해와 손실을 가지고 왔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딸랑 의대 정원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부 발표에도 떠난 의대생과 의료진들은 반응이 없는 상황. 사태 해결에 물꼬를 트겠다고 발표한 정책이 또 다른 혼란만 불러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 하면은 3월 안에 휴학한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은 정원 확대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말씀 주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25학년도가 입학을 해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이 현 시점에 모두가 이제 복학을 하게끔 교육부와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돼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학교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증원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 그대로의 방침인 3,058명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달 말까지 학교를 복귀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복귀를 좀 강조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만약에 미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부와 이제 전국 40여 개의 의대에서는 유급이나 재적과 같은 좀 초강수로 이제는 대응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의 조건이나 협의는 없다라는 형태로 현재는 발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생이 어느 정도 돌아올 건가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는 뭐냐면은 의대생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대 어떤 그 중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신자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실 여부하고 어느 정도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낮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이기는 합니다. 24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복귀율이 약 2.7%에 불과했고 이제 전공의 같은 경우에서도 사직 전공의 대상 상반기 전공의 심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원율이 2.2%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24학번 1학년 중에서 약 3,346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90%는 휴학 상태였고요. 24년도 2학기 재적생 기준으로는 94.7%가 휴학 중인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앞장 세운 이제 의협이나 이제 단체 행동에서 이런 부분이 좀 비롯됐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말씀 주신 폐쇄적인 그 의대 문화에서도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의 목소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씩 그래도 일부라도 복귀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호학번의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2호학번 의대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2, 4학번과 2호학번이 함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안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차질 없이 이번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자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님 얘기하신 중에 또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2호학번 신입생이 있는데 2호학번 신입생은 과연 동요가 없을 건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입생들이 있는데 휴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많은 인원을 수업을 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 짚어주시죠. 지금 24학번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지금 쉬었기 때문에 25학번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실습실, 그러니까
그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는 수업이 있는데 실습실에 이제 정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 의대생 1인당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교수 1인당 지금 학생 수가 많아짐으로써 이게 또 강의실도 이제 좁아집니다. 예, 강의실이 이제 많아야지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데 강의실 수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미복귀로 인해서 저 한 해를 더 이제 이렇게 쉬어버린다 하면은 내년에는 트리플링 현상이 생깁니다. 24학번, 25학번, 26학번까지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24학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증원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학번이라고 한다면 25학번 같은 경우는 이 의정 갈등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입학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하던 학번이 아닌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학번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요하지 말아달라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약 4가지 정도로 탄력적인 가이드라인을 현재 운영을 제시를 했고 이제 의대로부터 선택을 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4학번, 25학번이 동시에 졸업을 하게끔 하든지 혹은 순차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의예과 2년과 의과대 4년에 대한 이 6년을 기존에서 이제 통합하는 체제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공의 시험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최대한 휴학을 했던 학생들로부터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필수 의료 패키지입니다. 여전히 갈등 중이죠. 예,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의료 인력 이제 확충이 가장 큰 이제 갈등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전공의들을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그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의료 사고 이제 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해서 보상 시스템을 좀 이제 개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런 회의의 바탕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 의료 시스템이 이제 근로 환경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의료 인력 초반부터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뒷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협의하면서 이게 소통하면서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경우가 처음에 4대 개혁 과제를 포함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은 의료 시스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규제에 대한 부담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함께 이제 의료계와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것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를 하느냐 혹은 일부라도 타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끌어와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도 법제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나 그리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의적 명분을 함께 가져가되 이 의료 증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보상체계 공정성이나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한 법적 책임감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2024년 2월 달부터 지금 7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저 초과 사망자 수를 보면 지금 사망자 입원 환자 중에 사망자 이제 47,270명 중에 지금 기존에 예상하던 것보다 3,160명이 초과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암 환자 치료에 대한 이제 지연이나 거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조사에서 보면은 이 환자들 67%가 이제 지금
진료를 거부당한 상태를 한번 경험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51%는 지금 치료 지연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환자들에 대한 이런 의료 지연 사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그 전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사망하는 사례들도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금이 114억이나 들어갔는데 어디에 쓴 거예요? 이번 의정 갈등을 위해서 지출한 이 114억은 거의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부분입니다. 의료 인력이 이탈을 하면서 교수분들을 포함을 해서 당직을 지금 벌써 1년 넘게 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손실을 채워드리고 또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의료 인력들의 당직비 그리고 휴일에도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거기에다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더 극심화되지 않도록 그 응급실 의료 인력과 의료 현장을 좀 지원하는 부분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 의료원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보다 그 의료 체계에 대한 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 이 재난관리기금의 원래의 목적이 이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의정 갈등 해소용으로 반복돼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렇게 본 예산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되 중앙 정부에서 보다 큰 지원들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노력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지금 불합격했던 지금 그 수험생들도 지금 내년에 다시 이제 의대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원이 이제 유지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경쟁률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수험생들이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 짜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지금 많은 불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수험생들도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공의가 복귀를 하고 의료도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우 복합적입니다. 네. 결국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보이지를 않아서 매우 좀 불안한 마음인데요. 입영 대상자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턴으로 있었던 이제 의무 사관 후보생들이 이제 수련 후에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수도 이제 3,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4년 동안 이제 입영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부나 그 정부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26년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27년도부터 다시 정원을 논의하겠다라고 한 만큼 현재 고1, 2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료 서비스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그것은 바로 그 대학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의 연구에서 나온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당직을 서셔야 되고 치료에 더 나가셔야 되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그 근시안적인 이 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의료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확대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의정 갈등을 위한 합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정 갈등의 이제 시초가 결국에는 지금 저희 그 의료 인력에 대한 충원과 그리고 좀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이제 국민적 수요에 따라서 정부가 이 아젠다는 제대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와 이제 갈등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최초에 이제 요구했던 지금 7개 이제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력 충원과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부분들 빼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좀 양보한 상태거든요. 의료계에서 좀 전향적인 지금 그런 태도를 좀 보여서 이제 그 정부와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건 의대생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는 지금 전혀 지금 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인 태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